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5개 자치구 의회가 모두 예외 없이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오는 19일부터 두 팀으로 나눠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한 팀은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고 나머지 팀은 1,200여만 원으로 3박 5일 동안 싱가포르 곳곳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관광산업 활성화와 선진지방의회 제도를 배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갔지만은 이번에는 좀 저희들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매번 이제 이런 부분이 언급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되도록 알차게 해서. 광주 서구의회도 다음 달 초부터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남구, 동구, 광산구 의회에도 해외 연수 예산을 세우고 해외 연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광주 5개 자치구가 모두 해외로 연수를 가는 셈입니다. 해외 연수 물꼬는 광주시의회가 텄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의원 10명은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복가 쇼핑몰 선진지를 보겠다며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광주시의원 3명이 국회의원을 따라서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예외 없이 너도 나도 나가는 해외 연수. 지역 의원들은 보고 배워 오겠다고 다짐하지만 공부만 하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 북구의회의 경우 싱가포르 마지막 날 일정을 대표적인 휴양지인 센토사 섬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식의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결과물들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금리와 유가,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너도 나도 나가는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폐기물 고형 연료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놓고 벌인 나주시와 지역 난방공사의 6년 동안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고체 연료 SRF를 사용한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해부터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가 지어진 지난 2017년부터 가동할지를 두고 나주시와 난방공사가 벌여온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나주시는 광주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고형 연료인 SRF의 품질 불량을 이유로 이를 못 쓰게 한 결정이 옳았다는 소송을 멈추고 난방공사는 나주시 공무원의 결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취소하기로 협의한 결과입니다. 법적인 분쟁보다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도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나주시는 광주에서 생산된 SRF 품질 문제를 둔 1심에서 졌을 때만 해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올해 들어 열린 1차 변론에서 항소심 재판부 입장도 이전 재판부와 다르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더 늦기 전에 난방공사와 협상이라도 벌여 차선책을 찾자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공무원들의 손배소가 엮여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취소한 건데 결국 나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한편 나주 열병합 발전소는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나주시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미 1년 전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6년에 걸친 소송이 모두 끝났지만 과제는 남았습니다. 난방공사는 현재 광주에서 하루 200톤씩 받고 있는 폐기물 고형 연료로는 정상 가동이 힘들다며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SRF의 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주시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상태 조사와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에 SRF 품질 검증을 난방공사에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은 협의 기구를 꾸려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냉장고 등 가전을 제조하는 중견기업 위니아전자의 자회사인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이 수개월째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을 조정한다는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자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노조 조합원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절반에 가까운 직원을 해고하려 한다며 모 회사인 대유그룹에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우그룹 민원갑질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또 1인당 평균 1,800만 원의 임금 체불에 더해 4대 보험료 미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호소했습니다. 4대 보험이 회사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불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도 못 받고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신용불량자로 되는 사람들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임금 체불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2월 매출액 81억 원에서 올해 2월 3억 원대로 90% 이상 매출이 감소해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위니아전자 광주 공장은 계속된 휴업으로 4개월째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아예 정부 지원에 의존해 전 직원에게 임금의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80일로 기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라인 수습하고 지금 직원들 고용유지 들어가서 이제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모기업인 위니아전자는 코로나로 위축됐던 해외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며 오는 4월부터 임금을 정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체불된 임금은 오늘 9월부터 매달 50%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사측과 노동자 측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식과 함께 책 읽어주기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꽃을 손에 들고 빨간색 길을 걸어갑니다. 입학식을 맞아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교실에서 진행됐던 입학식이 올해는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4년 만에 열린 대면 입학식에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걸어봐야지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다니 너무 엄청 놀라는 시절이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운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입학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입학식 분위기가 고조됐고 교장 선생님의 동화책 읽어주기, 풍선 퍼포먼스 등은 즐거운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제 뭐 입학식도 그러고 졸업식도 못하고 그래서 아쉬웠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입학식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남 곳곳에서 대면 입학식이 열렸는데 특히 소규모 학교들의 입학식은 더욱 반가웠습니다. 해남과 강진 등 전남 11개 시군 15개 초중학교에서는 농산어촌 유학생 23명이 입학했습니다. 1학년 2명이 입학한 섬 지역 학교에서는 입학생들에게 연필 등 문구류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입학식. 신입생들은 물론 재학생도 그리고 교사들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검찰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담합 의혹을 받는 광주 지역 납품업체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입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교복 대리점 22곳과 점주 자택 등지의 수사관들을 보내 입찰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등학교들이 발주한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총 41차례에 걸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박람회는 사업비 2천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요. 10년 만에 열리는 정원 박람회가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고 또 어떻게 진화했는지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선보인 국제정원 박람회. 44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이 이어졌고 순천만 정원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생태도시로 발돋움한 순천에서 10년 만에 다시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과거 박람회가 모방을 통해 세계 각국 정원의 모습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엔 창조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 속 곳곳에서 정원을 어떻게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5배 정도 면적이 늘어났고요.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정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천이나 저류지 등 도심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10년 전 정원 박람회는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완충지대, 이른바 에코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올해 박람회는 미래 생태도시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도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박람회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천여억 원에 예상 관람객은 800만 명, 1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순천이 남해안 벨트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서 순천 지역이 인접 도시들과 함께 남해안 벨트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달 말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펼쳐지는 대장정. 진정한 생태도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아파트 인근 철도에서 40대 여성 한 명이 송정리에서 광주역으로 가던 셔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1시간 넘게 셔틀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경찰은 사망자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올려 광주 시민들의 식수로 활용하는 사업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영산강 취수 사업을 통해 하루 3만 톤의 수돗물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일 용현 정수장을 찾아 광주 지역의 물 부족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의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가 오는 7일 발표됩니다. 용역을 수행 중인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앞서 중간보고회를 통해 모의 실험 결과 현재의 도로 구조와 안전시설물로는 교통사고 위험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된 지산나들목 진출로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 완공됐지만 일반적인 진출로 형태와 달리 좌측으로 설계된 탓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개통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광산구 쌍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으며 적발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7시 반쯤 광산구 운남동의 한 거리에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념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리는 오는 4일 무등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이 늘어납니다. 원효사행 1187번과 1187-1번 등 2개 노선은 평소보다 60회 늘어난 172차례 운행될 예정입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내국인 또는 외국인 가정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주 에너지 신산업 규제 자유특구에서 이뤄진 핵심 실증 사업의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나주 한전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해
신기술을 활용한 전력 공급이 시작된 것을 축하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나주 에너지밸리 일원은 지난 2020년 에너지 신산업 규제 특구로 지정됐으며 전력 송배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교류 방식이 아닌 직류 방식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각종 실증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달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추천 관광지로 목포 시화골목과 강진 백운동 원림 등 도내 4곳을 선정했습니다. 목포 서산동 시화골목 일대는 1970에서 80년대 건물이 남아있는 복고풍 여행지로 목포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으며 영화 1987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주민 8명이 대피했고 이 중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복도와 집 내부가 일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전 CCTV 복도에 누군가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힌 점으로 미뤄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담양군 용면의 한 야산에서 산책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로 산불이 일어나 임야 0.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아침 9시 반쯤에는 광주 광산구 동호동의 한 야산 초입 부근에서 불이 나 임야 0.3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광주시가 1,216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창업기업 제품 실증,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농민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